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퇴근 이후 제2의 삶이 시작된다 입니다. 지은이는 다이븐 님이시고요. 출판은 로앤오더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1장, 왜 나는 이루지 못한 걸까? 2장, 오직 행동뿐. 3장,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4장,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 5장, 자기계발 시대에 즈음하여. 이렇게 5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TV 속 지구를 구하는 영웅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린 마음에도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번개가 치는 날에는 혹시 벼락을 맞고 초능력이 생기지는 않을까? 곤충을 볼 때면 슈퍼 거미에게 물려 스파이더맨의 힘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곤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몸은 커졌고 사고는 지혜로워졌지만 영웅이 되겠다는 꿈은 오히려 작아졌고 끝내 사라져버렸다. 슈퍼맨처럼 초능력도 없고 배트맨처럼 억만장자도 아니며 토르처럼 신도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알아버린 것이다. 이제 사람은 벼락을 맞으면 죽고 거미에게 물리면 아프기만 할 뿐 스파이더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아이는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되자 새로운 영웅이 생겼다. 절망과 불행, 고통 속에서 현실을 이겨내고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들. 그들이 나의 영웅이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지독하게도 가난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경험을 했지만 평범한 사람보다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나는 그들을 동경하며 또 다른 영웅이 되기를 꿈꿨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역경을 이겨내며 성공한 그들과 달리 나는 고통받지 않았다.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거나 실패해 본 적도 없다. 왕따를 당하거나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누구보다 부유하거나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너무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아이로 자라왔다. 그 평범함이 싫었다. 그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강력한 동기는 없었지만 방법만 옳다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렇게 자기계발 서적을 읽으면서 성공과 변화를 꿈꾸기 시작했다. 목표를 쓰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그리면 이루어진다. 목표를 수천 번 쓰면서 성공한 사람들, 간절하게 원해서 이루어낸 사람, 생생하게 그려서 목표를 달성한 사람, 그들의 성공 이야기를 보면서 무릎을 쳤다. 전 세계 사람들의 1%만 알고 있었던 시크릿의 법칙을 배웠을 때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성공은 시간 문제이며 나도 같은 방법으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상상을 하곤 했다. 일단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무작정 적기 시작했다. 사명을 적고 목표를 적고 평생 계획을 적었다. 원하는 것을 꿈꾸고 그렸으며 꿈을 적은 종이와 사진을 가지고 다녔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내 삶은 종이에 적은 대로 이루어져야만 했지만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던 것인가? 나는 혼자만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너무나 평범했기에 뻔한 이야기로 성공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열심히 돈 벌어서 벤츠를 샀다는 것보다 벤츠 사진을 보면서 생생하게 꿈꾸었더니 벤츠가 생겼다는 것이 훨씬 자극적이고 멋지지 않은가? 아니면 힘들게 노력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목표를 100번에서 200번 쓰고 매일 상상하는 게 훨씬 쉽지 않은가? 시나리오 속에 나는 이런 미지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면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이제 상상 속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머릿속에 끼어있던 거품을 없애기로 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는 말이 있다. 나는 어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 상식에서 생각하고 기본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꼭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성공할 수 있나? 큰일을 겪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 그런 법칙은 없다.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좋은 것은 계속하고 나쁜 것은 안 하면 된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알기 위해서는 해봐야 했고 하나씩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하고 반성하며 끊임없이 수정해 나갔다. 그렇게 몸으로 움직이고 경험하다 보니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과가 나왔으며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 시작에는 실행이 있었다.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뭐가 좋을지 고민하며 정보를 찾지만 웹서핑으로는 1년을 검색해도 무엇이 효과적인지 알 수 없고 몸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2에서 3주 정도만 실천해봐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책상에서는 어떠한 답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꾸준히 하면 된다는 막연한 말이 아니다. 좌절 속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이야기도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기적적인 방법도 없다. 평범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어떻게 목표를 찾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이 아닌 경험으로 찾은 이야기다. 경험을 통해 자기 관리와 성장의 과정을 최대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말하고자 한다. 나는 직장인이지만 모든 것을 버리거나 모험은 하지 않았다. 원래는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완성되겠지만 현실적인 범위에서 움직였다. 퇴근 후 주어진 시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하고 싶은 것을 시작했다. 운동에 흥미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나의 목표였다. 운동 생리학, 재활, 운동 역학 등을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나에게 직접 적용하면서 몸을 만들었다. 명확한 목표 관리를 통한 실천은 나에게 전문성을 갖게 해주었으며 트레이너와 다이어트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었다. 20대에는 이성과 연애에 관심이 많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노는 게 좋았다. 하지만 이를 단지 경험으로만 끝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수익도 만들고 싶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머릿속에 떠다니는 막연한 지식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여러 연예 업체에 찾아가 도움을 받고 방향을 잡았다. 그렇게 연예 전문 코칭 업체에서 강사로 인정받으며 활동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는 관심 있던 분야에 집중하면서 사내 강사를 하며 출강을 다니고 있으며 그 밖에 라이프 가드와 우쿨렐레 강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다양한 경험을 위해 호스트바에서 선수로도 활동했다.
최근에는 내 삶이 자기관리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렇게 책을 쓰고 있다. 물론 본업은 따로 가지고 있다. 대단한 부와 명예를 얻거나 유명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나의 이야기다. 이 책을 통해 욕심만 많고 계획에만 그쳤던 삶에서 어떻게 실천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단순히 실천하는 것에만 만족했던 수준에서 벗어나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목표를 찾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슴 뛰는 삶을 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다. 연애하기 위해서 먼저 이상형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만의 철학과 방향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목표 설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가슴 뛰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부터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금의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면서 무엇이든 일단 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말 사소하고 바보 같은 것이라도 괜찮다. 인생은 정말 미묘하다. 어디에서 어떤 기회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자극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다.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할까?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였다. 당시 이탈리아는 사생아에 대해 대우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좋은 편이었지만 귀족 가문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일반 사생아들은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레오나르도는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다시피 했고 라틴어를 읽거나 복잡한 나눗셈을 할 줄도 몰랐다. 어릴 적 교육과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레오나르도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환경의 도움이 없이 회화, 건축, 철학, 시, 작곡, 조각, 육상, 물리학, 수학, 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준수한 외모에 근육질 몸까지 갖추었다고 하니 말이다. 게다가 1519년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후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과 그의 삶은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왼손으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오른손으로는 글을 썼다는 그는 스티브 잡스가 영웅으로 꼽은 인물이었으며 빌 게이츠는 그의 노트를 3,080달러를 주고 구매했다. 그 뛰어남 때문에 외계인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 타고난 천재는 분명히 있고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레오나르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타고난 사람들은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일까? 교육과 환경,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래도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있다. 농구계의 전설이자 황제인 마이클 조던 역시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고였지만 야구와 골프를 도전했을 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마다 주저하고 지레짐작하며 포기해버린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쪽에 소질이 없어. 물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1등이 될 필요는 없다. 동네에서 1등이지만 도시로 나가면 1등이 아닐 수 있다. 시에서는 1등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1등이 아닐 수 있다. 국내에서 1등이지만 세계에서는 아닐 수 있다.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 수많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럼 그 많은 직업에서 모두 1등을 해야 할까? 최고가 되지 않으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없을까? 최고를 목표로 하되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최고라는 개념 자체는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로 하기에 적절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남과 비교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가 된 다음부터는 남과의 경쟁이 아닌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나는 트레이너 없이 혼자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었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트레이너들이 있다. 그들을 몸이 좋은 순으로, 지식 순으로 나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순서가 그들의 인기도나 수익과 비례하지 않는다. 보디빌딩 운동과 이론을 공부할 때도 나에게 맞는 블로그와 유튜브 선수들의 영상을 즐겨보았지만 그들이 최고라서 본 것은 아니다. 그냥 그들의 말투, 운동 스타일, 철학, 성향이 나와 맞았을 뿐이다. 그렇게 배우고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어 보니 나만의 스타일도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트레이너들은 전자거울을 통해 식단의 양을 그램 단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지만 나는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략 확인한다. 운동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 역시 한 달에서 두 달이 아닌 3에서 6개월 이상으로 바라본다. 어차피 반짝 못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운동하고 관리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천히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무리한 식단과 운동을 지향한다. 물론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변화도 있기에 그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놀 땐 놀고 할 땐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것이 나만의 스타일이며 이러한 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배우려고 한다. 나보다 몸 좋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말이다. 실제로 나는 트레이너를 본업으로 할 생각도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배우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은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한 전문성만 있다면 경쟁을 통해 1등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우리를 원하고 찾아주는 사람은 지식이 아닌 사람을 본다. 우리가 커피숍을 갈 때 세계 최고의 커피 맛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음료 맛은 적당히 괜찮으면 된다. 그 다음은 인테리어가 내 취향이거나 분위기가 마음에 들거나 점원이 친절하거나 위치가 편리하면 그곳을 다시 찾는다. 나는 남중 남고를 나왔고 그리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다.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지만 연애도 해보지 못했고 운동도 잘하지 못했다. 여자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자가 편하고 익숙했다. 이런 사람이 호스트바에서 일할 수 있을까? 어린 친구들의 눈으로 보기에 호스트바에서 일한다는 것은 놀면서 돈도 버는 좋은 직업이다. 영화 비스트 보이스에서 나왔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화려하다 라는 말처럼 멋지고 화려해 보였고 그곳에서 일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타고난 선수들, 여자들과의 대화가 익숙한 것을 넘어서 몇 마디 말로 모든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카사노바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조직폭력배 같은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낯선 환경에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내 상상일 뿐 직접 부딪혀 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은 없기에 무작정 갔다. 그렇게 찾아간 곳에서 다행히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무서운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 밖의 모든 것이 어색했다. 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
짧은 시간에 자신의 매력을 보이는 방식 등 배워야 할 것이 많았지만 남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오히려 손님들이 챙겨주기도 했고 일하지도 못하면서 대기만 해야 하는 때도 있었다. 그곳에 있었던 선수만 40에서 50명이 넘는다. 그 중에서 선택을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고 선택받지 못하면 대기만 하다가 집에 가는 것이다. 완전한 경쟁이다. 나는 잘생긴 사람도 재미있는 사람도 유머 감각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그럼 나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적응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이라도 해야 할까? 틀렸다. 얼굴도 몸매도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웃긴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는 매우 어린 친구들, 화류계에서 일하는 분들, 돈이 넘치는 분들,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만큼 원하는 것도 다양하다. 나는 가벼운 느낌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적당한 유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맞았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가끔 장난을 치면서 어울렸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에너지가 높고 MC처럼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들을 불편해했다. 반대로 나는 분위기를 업시키고 빵빵 터뜨려야 하는 곳에서는 밀려났다. 그렇게 나만의 캐릭터와 방식을 찾아갔고 일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찾아주었다. 스트레스를 풀러오는 사람, 그냥 궁금해서 따라오는 사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다양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었고 많은 경험이 되었다. 일해보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이 업계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도 많이 사라졌다. 해보지도 않고 주변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있었던 내가 부끄럽기도 했다. 직업을 떠나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비리경찰, 갑질 임원, 촌지 선생님과 같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듯이 결국 개인의 문제였다. 술 먹는 게 힘들어서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무엇이든 해보면 된다. 최고가 되지 않아도 된다. 나만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길을 추구하면 된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게 너무 많다. 카이사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것, 해보지 않은 것은 다 안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석한다. 내 성격이 조용하면 조용해서 안 되고, 까불면 까불어서 안 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되고, 이미 누군가가 하고 있어서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안 되고, 어떤 분야에 대한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면 최고가 될 수 없으니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블로그 한번 해보지 않았지만 하면 된다. 책 한 번도 안 써봤지만 써보면 된다. 호스트바? 보디빌딩? 연애 코치? 다 처음이고 어울리지 않는 분야들이었지만 한이 됐다. 누구나 하는 것일지라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이 되지 않아도 높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가능성은 모든 곳에 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다들 해보지도 않고 하는 이야기다. 어디선가 들었던 말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정의한다. 심지어 그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누가 성공할지 판단할 능력은 안 된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업에 진출할 때는 정부 경제 강요가 현대가 해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비웃었고, 반도체에 도전했을 때 전자업계의 전문가들은 정주영 회장이 살아생전 반도체로 흑자를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않았는가?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함부로 예측하지 못하는 지금, 해당 분야에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는 일반인의 판단과 선입견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인은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아무 경험도 없는 내가
무슨 판단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자격 미달이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도전해봐라. 최고가 되지 않아도 된다. 타고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된다. 어떤 식으로든 길은 열리고 방법은 생기게 마련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 교육을 해왔던 저자의 짧지만 굵은 메시지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조금 더 노력해 보시고요. 어제보다 좀 더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자의 서재였습니다.